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달리 특이적 방어작용부터는 이제 병원체를 인식해서 각각 특징에 맞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부터 정리를 하면 체내에 침입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항원에만 반응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골수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데 B림프구하고 T림프구라는 이름으로 나눠지는 건 어디에서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B림프구는 골수에서, 즉 골수에서 생성된 림프구가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할 경우에 우리가 B림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T림프구의 경우에는 가슴샘으로 이동한 다음 성숙하게 되는 경우 T림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동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직세포가 항원을 잡아먹은 후에 분해한 조각을 세포 표면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과정인데, 이거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항원 제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시된 항원을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하게 되면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원체가 침입을 했고 이 병원체의 약점이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원 제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글로 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지금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괄호를 선생님 비워놓고 T림프구라고 얘기를 했죠. 이 T림프구 중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동을 하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를 하는 작용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체액성 면역의 경우에는 B림프가 분한 형제 세포가 생성한 항체가 직접 항원을 제거하는 작용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원 제시 과정이 선행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항원 제시죠. 자, 이어서 이 대시세포가 이제 제시한 항원을 이제 보조 T림프가 인식을 한 다음에 빠르게 증식을 합니다. 소문을 내야 되니까요. 일종의 전단지를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숲의 전단지를 지금 찍어낼 겁니다. 많이 찍어내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질 거예요. 먼저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체액성 면역이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세포성 면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성 면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직접 세포를 제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감염된 세포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조 T림프구가 전달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의 증식을 도와주는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항원에 직접 이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스스로 나서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본 세포성 면역이고요. 중요한 이제 체액성 면역이 나오는데,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이제 증식하고 그리고 분화하게끔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이 B림프구가 두 가지 경로로 분화가 될 겁니다. 하나는 형질세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거는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는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건데, 간혹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형질세포가 남으면 이 기억세포로 뭐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 항체가 면역작용을 하게끔 해주고요. 기억세포는
이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경우에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전환돼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세포성 면역과 체익성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목을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 그리고 혈액형 연결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